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토요일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간만에 외출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외출을 요즘 되게 삼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몰아서 뭐 금토 이렇게 나가거나, 장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통 사흘이나 5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외출하는 거를 스스로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제 외출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점심으로 저희 상사하고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저희 새 매니저가 2월 중순 즈음에 부임을 하셨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매니저분은 이제 다른 팀의 매니저로 이동을 하시고, 저희 팀의 새로 매니저가 된 이 분도 다른 팀에 원래 계시다가 이제 저희 팀 매니저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원래 기존에는 세일즈를 하셨고, 매니저 롤로서는 처음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신 거라서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일 텐데요. 5개월간 실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저의 상사가 되셨죠. 그래서 물론 그런 기술적인,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여러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서 저희도 잘 얘기하고 이렇게 뭐 나름의 친목도 쌓긴 했지만, 사실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닌데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버추얼리 만나서 많이 친해지고 그게 깊이가 더해지기는 어렵잖아요. 몇 달이든 몇 주간이든 오피스에서 얼굴 보면서 얼굴 맞대고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어색함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왜냐면 실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같은 사무실에 일을 했지만 저희 사무실이 꽤 크고 서로 뭐 누구누구 팀의 누구야 라고 모든 사무실의 직원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접점이 있는 팀의 뭐 인원들이나 개인적인 사교 모임이나 이렇게 그 좀 스몰 서클에 속해 있어야 친해지는데, 저랑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친해질 계기가 없어가지고, 사실 진짜 오늘 처음으로 실무를 뵙고 뭔가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를 쌓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의 매니저가 되신 지 벌써 5개월이 됐는데, 저는 이제 실물로 뵌 적이 없어서 참 이거 코로나가 주는 새로운 형태의 뭔가 새롭잖아요, 이런 인간관계가.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계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니저랑 원어원을 하죠. 그거는 매니저랑 일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원 대 사원으로 원어원을 할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1대1 미팅이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그러니까 1대1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계 회사에서는 원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Shall we have a quick one-on-one? 막 이렇게 해서 팬트리나 뭐 회의실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끔은 저희는 커피숍도 갔었어요, 전 매니저하고는. 그래서 이제 원어원을 최근에 했었는데, 매니저랑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보통 1시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30분짜리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넉넉하게 1시간을 잡는데, 원어원의 그 어젠다를 다 커버를 하고, 이제 그 외에 매니저께서 저한테 뭐 특별한 일 없냐, 요즘 어떻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이 채널에서도 사실 제가 딱 말하고 싶은 내용만 말하고 저의 모든 면에 이제 360도적인 면은 보여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얼굴도,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매니저에게 저의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죠. 그분도 아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잘 지낸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이렇게 뭔가 제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녀가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거는 저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니지를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뭔가 한 인치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피플 매니저잖아요. 그분은 퍼포먼스 매니저도 되지만 피플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나? 라는 이제 순간 고민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spill the pea, 그러니까 콩을 흘려줬죠.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 약간 여지를 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상사한테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영어로 표현했지만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나는 혈혈단신 싱가포르에 혼자 있고 여기 친구도 없고 동료로서 만나서 친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제 나라 밖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게 조금 힘이 든다. 처음에 몇 개월은 괜찮았었는데 언제 한국 이제 본가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약도 없고, 왜냐면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나는 또 이거 정말 뭐 방 한 칸 렌트해가지고 사는 거라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정집에 뭐 결혼하신 분들은 전체 홀 렌트를 하시기 때문에 거실도 있고 좀 키친도 혼자 쓰시고 이렇게 뭔가 좀 방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하실 게 많지만, 저는 진짜 딱 요 방이랑 뭐 제 방에 딸린 이제 화장실, 그리고 뭐 거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거실은 잘 쓰지 않거든요, 저희 집은. 뭐 그게 다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좀 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매니저께서 그러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얘기가 조금 오고 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감정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 게이트를 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열려버려가지고 순간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진 않았는데 이게 그냥 왜 순간 좀 약간 상기된 그런 표정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매니저가 그게 좀 순간 와닿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중국 분이신데 이제 싱가포르 시민으로 컨버트를 하신, 이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싱가포르 국민인 중국 출신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부모님이랑 지금은 같이 있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어 봤고, 본인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알고 있다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시면서 본인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너무 감사하지만 가기는 싫다. 왜냐면 댁이 되게 멀더라고요. 댁이 되게 멀어가지고 북해판장이라고 이게 되게 먼 곳이어가지고 주말에 거기를 가는 건 너무 무리다. 왜냐면 편도로 1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괜찮다. 너의 주말 시간은 가족들이랑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초대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빈말이 아닌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은근히 거절을 잘 못해요. 제가 남 비판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거절은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한 게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이제 어제였다. 네,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다 모두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시내로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제 중식당, 근데 제가 좋아하는 중식장을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푸티엔이라고 해서 체인점인데, 이제 싱가포르 지점 중에서도 키치너 로드가 있는 곳에 이제 거기가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거든요. 근데 되게 요리가 깔끔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식당을 갔을 때 가장 애로사항은, 언어가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뭔가 그냥 음식만 서빙을 딱 그냥 너는 먹고 가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중식당에 조금 있잖아요. 고급 중식당, 메리어트 탕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푸티에는 그런 좀 QA가 퀄리티 스탠다드가 좀 잘 맞춰진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도 흔쾌히 오케이 했고, 그래서 오늘 가서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실물을 봤는데, 여기 평소 이제 컨퍼런스 콜 하면은 저희는 이제 시스코 웹엑스를 쓰는데, 여기 상체만 보잖아요. 상체도 뭐 여기 이제 바스트샷으로 여기 위에만 보니까 뭔데 되게 늘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분은 또 제가 생각보다 스크린보다 몸이 또 커서 놀랬겠죠. 근데 뭐 그런 기색은 안 보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만났을 때 어색함이 없었어요. 되게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저를 응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좀 달랐던 것도 있었고, 오늘 일적인 거는 거의 얘기를 안 했고요. 정말 그냥 친구로서 만난 느낌?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중식당답게 이제 요리 여러 개 시켜가지고 이제 딱 리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왔고요. 또 감사하게도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사비로, 회사 돈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초대받을 거를 알고, 아들이 2명 있어요. 저희 매니저가 7살이랑 3살 이렇게 4살 터울에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애기들 주려고 제가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레고의 시티 시리즈 레고를 사서 이제 포장까지 다 해갖고 이제 들고 나갔거든요. 원래는 집에 갈 줄 알고 이제 애기들 바로 주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애기들 주려고 산 거니까 오늘 만났을 때 이제 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다 하고, 제가 밥값도 저는 더치페이를 하려고 했거든요. 혼 뭐 제가 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흔쾌히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단호하게 딱 카리스마 있게 내가 사겠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또 그런 거를 보통
하는 성격이지 당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시라고 했죠. 그러고 이제 선물 드렸더니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애기들이 이제 그 포장 뜯고 이런 걸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애기들 중에서도 7살짜리 이제 위에 형아가 저한테 혜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영상을 이제 찍어갖고 보내주시는데 애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상사랑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돼서 좋았고요. 사실 여기는 상하 관계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일단 영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좋죠. 그래서 그는 그의 역할이 있고 저는 저의 역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니저의 역할은 이 평사원들이 뭐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팀으로서 해야 되는 교통정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매니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 하나인 거지 이게 갈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어떤 하나의 공통된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서 뭐 저랑 뭐 충돌이 있을 거는 없죠. 근데 물론 또 의견 차이는 있어요. 물론 의견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갔기 때문에 옷을 차려 입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집에서 있을 때는 옷을 뭐 거의 안 입고 있고요. 동네 나갈 때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입기 때문에 오랜만에 화장은 안 했지만 요즘 마스크 낀다고 그래도 한번 오늘의 근황,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카메라를 켰죠. 제가 말씀드릴 거를 몇 가지 적었어요. 일단은 지금 유튜브 영상이 대략 7개월이 지금 밀려있는 상태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은 지금 7개월이 밀려있고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그 순서대로 제가 올릴 건데 그거를 인터셉트하는 근황 업데이트 영상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유튜브의 방향성은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뭐 댓글창이나 이런 거 열지 않고 구독자분들이랑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영상으로의 플랫폼이 유튜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방향성을 가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막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제 영상을 저를 위해서 올리는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얻으시고 되게 인포머티브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도움이 된 거니까. 어떤 한 구독자분이 되게 감사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게 싱가포르 오기 전에 이제 취업을 하신 상태에서 오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성의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촌이나 그런 것들을 응대해주는 좀 재기발랄한 그런 뭐 싱가포르 유튜버가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라고. 왜냐면 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딱 틀에 박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사람 뭐 싱가포르 직장인 하면 사실 그 바운더리가 다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예상되는 바운더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드린 것이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최근에 메시지를 또 어제였나? 이틀 전인가 주셨는데 싱가포르 예정대로 잘 이제 오셨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정대로 오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출근 못 하시고 바로 재택근무로 들어가셔서 지금 4개월 정도 재택근무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분명히 싱가포르 생활을 꿈꾸실 때 동료들이랑 이렇게 뭘 하고 이렇게 미국 회사만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도 미국의 테크 회사에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사람들이랑 밍글링이나 이런 거는 못 하시니까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독자분들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긴 한데 제가 원천식적으로는 답변을 안 드리는 걸로. 왜냐면은 제가 뭐 어떤 내용을 올리면 그거를 이제 메시지로 주셔서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효율적인 거는 영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그거에 대한 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혹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리즈닝들을 제가 설명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그걸 한 분 한 분 제가 그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체 답변을 드리지 않은 원칙은 계속 고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대로 하되,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뀐 거는, 원래는 그래도 대충은 하긴 했어요.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뭐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그 다음에 주로 보는 타겟층은 누구며, 그 다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그냥 이제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뭐 앱 켰을 때나 이렇게 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뭘 좋아하시는지는 알아요. 뭘 좋아하시는 알고, 조회수가 어떤 거를 하면은 뭐가 잘 나온다, 썸네일을 뭘 올리면 잘 나온다, 이제는 이제 룰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완전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잘 검색되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이라도 그냥 제가 그 영상을 제목 붙이고 싶은 대로, 컨텐츠도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뭐 여전히 그래왔지만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 보여주는 영상을 찍지 않겠다. 원래도 그래왔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좀 존재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약간 좀 방향성을 좀 견고하게 잡은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적으로 회사 관련해서는 업데이트를 드리면, 저는 지금도 태블로 소프트웨어에서 잘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저희 회사가 굉장히 큰 CRM 회사인 세일즈포스에 합병이 됐어요. 그거는 제가 입사하기 직전에 결정이 되었던 일이라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태블로에 계셨던 분들과 동등하게 그 합병으로서 이루어지는 영향들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근데 되게 좋습니다. 저한테는 직간접적으로 안 좋을 거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세일즈포스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래서 일단 직원 복리후생이 정말 좋고요. 일만 이렇게 했다면 되게 지루했을 법한 회사 생활이, 다행히 저희 회사가 세일즈포스로 합병이 되면서 좀 계속 뭔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세미나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안 문제로 컴퓨터도 새로 받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월요일에 이제 회사 핸드폰도 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짜잘한 좀 재미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회사 베네핏이 세일즈포스 거를 이제 저희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일즈포스 베네핏도 시중에 이렇게 대중에 이게 퍼블릭하게 공개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회사 사람이어야만 아는 거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공간에서. 근데 이제 구글링만 하면, 혹은 이제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들은 제가 언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버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환경적으로는 되게, 그래서 좀 새로운 일들이 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업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커리어가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예상을 했던 일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포지션을 한 거는 순전히 대학원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기간, 근데 이걸 그만두고 대학원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이 포지션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상을 하고도 이 포지션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커리어 그 능력적으로 퇴화되는 거에 아픔은 정말 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옛날에 세일즈를 하면서 정말 쌓았던 이 능력들이 사라지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요즘에는 겁이 많이 나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대학원 준비를 지금 바짝 불을 땡겨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내가 생각했던 우선순위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는 있으나,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좀 다시 뭔가 좀 챌린징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안주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 쉬운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능 낭비인 것도 맞고요. 예.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심심해서 몇 개월 전에 인터뷰를 봤었어요. 모 회사, 뭐 여행 관련 회사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게 이 회사와의 인연 혹은 악연은 굉장합니다. 제가 이거는 1시간을 떠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진짜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요 회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회사와는 1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쪽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가 너무 매끄럽게 인터뷰 과정이, 그러니까 4차까지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매끄럽게 이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인터뷰어들이 다양한 국적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한국분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무스하게 흘러갔고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오퍼를 저한테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심각하지 않다가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을 때 미국에 계신 분, 미국 달라스에 계신 분하고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었거든요. 미국은 지금 상황이 어떻냐 했을 때 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오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이게 심해져 버리면서 그 회사의 글로벌 채용이 다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퍼를 정말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의 이제 그 채용이 프리즈가 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회사를 원래 가려고 지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포지션이 한국이에요. 저는 한국 포지션은 항상 좀 낮게 봐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지션도 역시나 그러했지만 그 회사랑 그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했던 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오퍼를 받고, 저는 오퍼를 받고 조건이나 이런 거를 내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해보고 맞춰준다 그러면 진작에 고려해볼 그런 마인드셋이었는데 일단 오퍼를 못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리크루터가 너는 우리의 1순위였기 때문에 채용이 다시 재개가 되면 너한테 가장 먼저 연락이 갈 거다. 너도 그렇게 원하냐? 라고 해서 저는 뭐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그 하이어링 디렉터, 제가 만약에 그 회사에 오퍼를 받았으면 그 제 위에 시니어 디렉터 되시는 분이 제 링크드인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잘 지내냐고. 근데 저는 그분이 연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 네트워크 휴민트들이 있잖아요. 휴민트들이 말하길 그 회사가 이제 채용을 곧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정 마켓은.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조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 없는 퍼포먼스겠지만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상대로 그 디렉터가 링크드인으로 메시지가 오신 거예요. 잘 지내냐고. 그래서 잘 지낸다. 근데 저는 그 대화의 목적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그래서 그때 네가 인터뷰했던 포지션이 이제 오프닝이 될 것 같다. 빠른 시기에. 그래서 관심 있냐?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관심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조건을 안 맞춰주면 갈 생각은 없는데 그 회사는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 프로덕트를 갖고 있어요. 제가 매일 사용했었던, 여행이 한창 이렇게 활발했을 때.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롤이긴 한데 이제 포지션이 한국인 게 이제 마이너스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조금 가볍게 그 포지션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집에 언제 갈 수 있을지를 몰라요. 한국 집에. 그래서 대학원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그냥 한 1년 정도 혹은 뭐 그 이상 일을 할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같은 옵션도 그 옵션의 가치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행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또 떠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포지션으로 가면 한국어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비즈니스 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 저희 상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외에는. 팀 미팅도 그렇고. 그렇지만
포지션 자체는 사실은 제 커리어를 계속 디벨롭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직 오퍼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분들도 이제 공식 사이트에 그 포지션을 오픈하기 전에 이미 인터뷰를 다 받고 오퍼 레터가 준비 중이었던 저를 네 채용하는 게 편하죠. 왜냐면 다시 인터뷰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다시 인터뷰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분들의 1순위였고 그 인터뷰를 본 네 분이 저한테 거의 사랑에 빠지셨거든요. 예,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예. 제가 인터뷰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알고, 저는 호텔 분야나 이런 데는 워낙 트립어드바이저 일하면서 인사이트를 제 개인 노력으로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인터뷰할 때 되게 편했어요. 준비가 사실 많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막 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다 받아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 자기한테 맞는 곳이 있구나. 왜냐면 지금 회사는 제품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이 소프트웨어 회사의 또 문화가 있고 또 이 회사의 문화가 저는 잘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는 결국은 여행업계로 돌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6개월간.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포지션 아니더라도 뭐 한국에 좋은 롤 없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사실은 한국 직장 문화 때문이죠. 사람들 때문이긴 한데 제가 워낙 뭐 짧았지만 강하게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뭐 트집, 그 윗사람들의 질투, 자격지심,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적인 거 외에는 저의 일상생활은 굉장히 바빠요. 일단은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줌이라는 이제 그 미팅 소프트웨어로 사람들이랑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친해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랑 뭐 이렇게 맛집 가끔씩 다니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 끝나고 나서 뭐 그렇게 시간을 꽤 많이 보내고 있고 일적인 거 외에는 대학원 준비하는 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내년도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원서를 내야 돼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저는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 그 GMAT 그러니까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 GMAT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미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내년에 가서 내후년에 졸업을 했을 때 취업 시장이 어떨까라는 굉장히 걱정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의 중요성보다는 저는 사실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좀 발판을 삼으려는 게 사실은 퍼센티지상으로는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전 데이터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크게 따지면 이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미국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얻는 게 60% 정도 되고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나머지 40%가 이제 배움 그 이제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석사 프로그램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저한테 4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취업 시장이 안 좋으면은 역시나 그 큰 흐름을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저는 사실 과거를 돌아왔을 때 그 흐름을 역으로 거슬릴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말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과 좀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으로서는 어쨌든 마켓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부밍일 때도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데 이제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특히 지금 현 정권 트럼프 정권에서는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조 바이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요즘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이제 뭐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한테 너 조 바이든 투표해라 이렇게 많이 세뇌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인 친구들한테도 너 조 바이든 투표해라, 데모크래틱 파티에 투표해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적인 거 외에는 운동하고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좀 좋은 데 가고 소소하게도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주로는 대학원 준비하다 보면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저는 정도로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물론 좀 느리고 더디게 지나간 시기도 있지만
건강 면에서는 제가 최근에 지난주였나? 예,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그냥 통상적인 진료였는데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맥을 짚으시더니 저보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거든요. 사실 트립어드바이저 때에 워낙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연히 스트레스 제로일 수는 없겠지만 매니저블한 수준이라서 저는 근데 좀 바쁜 게 있죠. 왜냐면 일 끝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조금 뭐 놀고 영상 좀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 벌써 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매일매일 하고 어떤 날은 또 운동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고 그냥 좀 생활이 바쁘고 굉장히 체계적이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그런가 싶었죠. 근데 몸이 좀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거랑 좀 맞물려가지고 올해 초부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보면은 사실은 멀끔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집에 못 간 지는 정확히 1년이고요. 저희 엄마를 못 본 지는 10개월 차고 아빠를 못 본 지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울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죠. 근데 네, 뭐 우울한데 우울하지 않다고 해서 우울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날들을 저는 보내고 있어요. 조금 짜증나는 거는 이제 대학원 준비가 우선시 되면서 영상 편집을 좀 성실하게 안 해가지고 영상이 너무 밀려버려가지고 시의성 있는 내용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유튜브가 제 이제 생활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비중을 높이거나 할 생각은 없어서 지금 이대로 그냥 해야죠. 왜냐면 다시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유튜브는 이제 저를 위한 거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포션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간단한 일상과 근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은 성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대학원 시험이 이제 제가 지금 잡아둔 게 있어가지고 그 처음 시험을 치고 저는 한 몇 번까지 더 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표준화 시험에 그렇게 좀 잘 대응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최악의 상황에는 좀 많이 볼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자본이 들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거를 끝내면 나머지는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일상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또 말씀드릴 좋은 내용이 있거나 또는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뭐 그냥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